안녕하세요. 네, IT조선의 이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광영입니다. 네, 저는 김평화 기자입니다. IT조선은 매주 코로나19 시대를 맞이해서 테크카페 웨비나라는 주제로 해서 영상을 계속 내보낼 건데요. 최근에 핫한 이슈들 중심으로 해서 독자 여러분들의 어떤 이해를 높이고 미래 전망에 대해서 좀 같이 해보는 이런 시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 저희 모바일 모빌리티 팀에서 하게 될 첫 주제는 요새 정말 핫한 것 같습니다. 네, 요새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 글로벌하게 난리가 났어요. 거의 세기의 소송으로 불리고 있는데요. SK이노베이션하고 LG화학이 소송을 하고 있다는 정도는 다들 알고 계실 텐데 네. 근데 이게 소송이 되게 국내외로 물려 있어가지고 네네. 좀 대체 어디서 뭘 가지고 어떻게 싸우는지 좀 헷갈릴 수 있을 거예요. 네. 이게 맞소송을 제외하고 간단히 얘기하자면 하나는 LG화학이 작년 4월 29일에 미국 ITC 그리고 델라웨어 연방지방법원에 그 SK이노베이션을 2차전지 영업비밀 침해로 제소한 건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SK이노베이션이 이제 반대예요. SK이노베이션이 지난해 9월에 그 특허 침해로 ITC의 LG화학을 제소한 바 있습니다. 소송이 되게 복잡하게 진행이 되고 있군요. 네. 일단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제가 좀 편을 나눠봤습니다. 이광윤 기자는 LG화학 편을 좀 들어서 얘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고, 네. 김평화 기자는 SK이노베이션 편을 좀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회사별로 생각하는 이번 소송의 쟁점이 뭔지 굉장히 궁금해요. 관계자분들하고도 얘기 나눠봤는데 네네. 사실 방금 말씀해주신 특허 침해 소송이라든지 영업비밀 침해 소송 안에서 좀 일방적으로 LG화학이 좀 무리한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무리한 이야기를 주장이다. 하더라고요. 예. 특허 침해 소송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 주신 대로 사실은 부재소 원칙을 이제 합의를 했고 그래서 네네. 국내외에서 관련 소송을 더 이상 제기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합의를 했다라는 게 SK 측의 주장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LG화학이 미국에서 ITC에 제소를 하면서 실제적으로 지금 이제 원칙을 어겼다고 해서 국내 소송을 가고 있는데 네네. 그러니까 합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소송을 해가지고 지금 일이 계속 법정 다툼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영업비밀 관련해서 이제 그것도 침해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SK이노베이션 측의 입장은 조기 패소 판결이 났잖아요. 네. 네. 그거 관련해서도 시중에서는 그게 뒤바뀔 수 없다라고 얘기를 많이 나오긴 하는데 사실 SK이노베이션 측에서는 뒤바뀔 수 있다라고 얘기를 꾸준히 주장하고 계시고 전면 재검토라고 해서 지금은 조기 패소 판결 내린 후에 다시 한번 살펴보겠다라는 이제 상황에 있는데 그 전면 재검토라는 그 지금 상황이 이제 그 ITC 안에 5분의 위원이 있는데 그분들이 이제 모두가 이제 전면 이제 재검토해야 된다 모두 합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것 자체도 약간 좀 이례적이기 때문에 네네. 이제 과거 약간 판례라든지 사례를 넘어서 새롭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고. SK이노베이션 주장 상당히 설득력이 있네요. 제가 들어보니까. 근데 이에 반대하는 네. 화학 쪽, LG화학 쪽은 생각 다르신 것 같은데. 네, 저도 혹 할 뻔했는데요. 근데 이게 또 LG화학 또 얘기를 들어보면요. 네. 이제 저는 이제 먼저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드릴게요. 네. LG화학에서 이제 SK이노베이션으로 이제 이직한 직원이 있어요. 네. 근데 이 직원이 내부에서 이런 이메일을 주고받습니다. 이것이 유일하게 내가 갖고 온 자료. 메일을 주고받은 내용 자체가 너무 명백하게 기술을 유출했다는 그 자료가 되는 거고요. 첨부 파일에는 보면은 57개에 달하는 자동차별 이제 배터리 제조 기술 이런 게 다 담겨 있었고요. LG화학 직원이 네네. SK이노베이션을 이직할 때 면접용으로 제출한 이력서 있잖아요. 네네. 거기에도 어떤 기술을 연구했고 그런 정보 이런 거를 상세하게 적게 했어요. 근데 그거 자체가 이미 LG화학 기술을 가져오겠다 이런 의도로 또 직원을 뽑은 거라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직원 채용에 따른 이득을 취득하기 위해서 SK이노에서 직원을 뽑았다. 네, 이제 주고받은 이메일에 있던 증거 정황을 조직적으로 삭제한 그런 정황도 있어요. 근데 포렌식으로 하면 못 살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만약에 ITC에서 이런 파일을 복구하고 제출해라라는 지시가 있으면 자동 삭제를 하지 않고 제출을 해야 되는데 계속 그냥 삭제가 되도록 놔뒀다는 얘기죠. 우리 ITC 명령을 위반한 법적 모독이다. 그래서 SK이노베이션이 조기 패소를 결정한다 이렇게 2월에 판결을 내린 겁니다. 특허 소송은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네. 이제 SK이노베이션이 소송을 하긴 했는데 오히려 LG화학이 먼저 개발한 배터리를 SK이노베이션이 이제 기술을 훔쳐와서 만든 것이라는 주장도 LG화학에서 있고요. 이게 무게, 용량, 사이즈, 밀도 이런 거 보면은 흡사하다고 LG화학이 주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1심 판결이 났죠? SK이노베이션 LG화학의 그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제 특허 침해 소치하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거에 대해서 LG화학이 승소를 했고요. 이게 그러니까 아까 김평환 기자가 얘기한 대로 소송을 하지 말자는 부재소 합의를 깼다는 건데 그 합의는 그 합의고 이번에 LG화학이 미국에 소송한 건 별개의 건이라는 얘기예요. 아, 네네. 네. 별개의 건이고 여튼 ITC에서도 LG화학 일단은 승소했고 네, 그리고 그 국내 법원에서도 1심에서 SK이노베이션이 패소했고 네. 그러면 그 결론은 어떻게 났어요? LG화학이 미국에서 제기한 소송하고 양사가 예전에 소송하지 않기로 한 합의와는 관련이 없는 내용이니 예, 그냥 별개로 예, 봐서 그게 이제 그냥 건으로 보고 LG화학이 소송 취하를 할 필요가 없다는 이제 결론을 낸 거죠. 소송에서 결론이 날 때까지 봐라. 네. 봐도 된다. 물론 이제 SK이노베이션에서 뭐 항소를 한다는데 어쨌든 뭐 LG화학 입장에서는 이 소송이 결국은 SK이노베이션의 한 소송이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소송에 대한 국면 전환을 위해서 좀 무리하게 한 게 그 들통이 났다, 정의구현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이 재검토 결과에 대한 최종 결론이 10월 5일 날 네, 발표가 되는 10월 거고. 5일날 나고 그거 관련해서 또 영업비밀 침해 소송이 또 연방 법원에 네네. LG화학이 제기한 게 있는데 그게 연달아서 이제 판결이 또 같이 추가적으로 날 수 있는 상태라. 그러면 ITC 판결과 연방법원 판결이 나올 건데 판결에 대한 예상도 한번 해봅시다. 김평환 기자. 과거 사례를 비춰서 이제 패소가 날 거다라는 거는 분명하게 이제 SK이노베이션 측에서는 아니다. 아니다. 확신을 예, 하고 예. 계시고 다만 이제 법원이라든지 관련한 판결들을 먼저 이야기하는 게 조심스러워서 SK이노베이션 측에서도 그래서 합의하면 이렇게 될 거예요라고 얘기를 하기는 조금 참 어렵지만 애매한 부분이긴 그렇지만 하다. 예, 네, 대외적으로 얘기가 되는 것처럼 네네. 일방적인 뭐 패소 이런 느낌보다는 그래도 여지가 있다라고 분명하게 저한테는 이야기를 해주셔서 이건 기자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국내에서 SK이노베이션 그 소송을 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네네. 특허가 뭐 미국이나 국내 이것만 다르지 뭐 비슷하다고 하는데 이게 그걸 별개로 본 이유가 또 미국에서 가지는 효력과 한국에서 가지는 또 특혜 효력이 달라요. 네. 뭐 그런 부분에서 이제 법원이 인정한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뭐 최종 판결은 뭐 전면 재검토를 한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뭐 전 이의 신청을 한 거에 이제 10% 15% 그래서 흔치 않은 거긴 해요. 네, 그만큼 네. 이제 중요하고 쟁점이 많고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 이게 그동안 ITC에서 조기 패소 결정을 내리면 역사상 한 번도 뒤집힌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역사상 최초가 나올 수 있지만 안 나올 확률이 사실 이제 확률적으로는 쉽지 않다는 거죠. LG화학이 만약에 이긴다면 합의금은 수조 원을 부르는데 그거보다 더 큰 피해가 생길 수 있어요. SK이노베이션은. 네. 그래서 알아본 바에 따르면 이제 미국 연방법 1836조가 있는데 이게 영업 비밀을 고의 또는 악의적으로 침해한 경우 법원은 침해자의 실제 손해액의 2배까지 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법률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ITC가 SK이노베이션에 1조 원의 배상액을 지급하라 이렇게 결정을 내리면 이 최대 2조 원까지도 지급을 하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 뭐 서로 다 합리적으로 자기들이 유리할 거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긴 하고 그 이제 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에 극적으로 합의할 경우 그러니까 지금 서로 합의금 그 협상이 뭐 수백억, 수천억, 수조 원 이렇게 너무 차이가 나다 보니까 좀 소강 상태에 접어든 건 맞아요. 그래서 네. 이게 좁혀지지 않고 좀 뭐 합의를 파기했느니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네네. 그래서 뭐 이제 서로 이제 정정당당하게 뭐 합의에 임해달라, 뭐 소송에 임해달라 이런 건데 정정당당한게요? 근데 시간이 갈수록 불리한 거는 SK이노베이션이라고 이제 LG화학은 얘기를 하는 거고요. 실제로 이제 한 달 그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그렇죠. 예. 계속 이대로 가서 만약에 조기 패소 판결이 뒤집어지지 않다면 아까 김평환 기자 얘기대로 SK이노베이션이 사업상으로 경영상으로 피해를 받는 게 많아요. 뭐 미국의 조지아 공장 이제 돌려서 포드나 이런 미국 자동차 업체에 납품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납품 못하면 이제 또 그 회사에 뭐 보상금도 지급을 해야 되고 물론 LG화학은 합의 의지가 있고요. 네네. 이제 적정한 금액을 제시한다면 언제든 임할 의지가 있다는 거죠. 정말 의지가 있다. 네. 네, SK이노베이션 측에서도 합의 의지는 계속 밝히고 있는 상태인데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합의를 하려면 소송을 제기한 입장에서 정말 어느 정도의 침해가 발생했고 손해가 어느 정도 발생했는지 분명하게 제시를 해줘야 막연하게 이제 네. 합의금을 먼저 제시하기는 사실 어려운 측면이 있으니 분명하게 손해를 본 비용에 대해서 얘기를 해달라. 제가 뭐 얼핏 고민하기는 두 회사의 관점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분명히 침해한 거에 대한 정황 자체가 좀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 같고요. 법원에서도 인정해 줄 것 같은 가능성은 좀 있는 것 같고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시간 두 분 기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어찌됐건 그 IT조선은 이 배터리 산업과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좀 팔로우하면서 기사 후속 10월 5일 결론 굉장히 기대되니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더욱더 많은 기사를 뽑아내면서 이해를 또 돕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오늘 방송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